첫눈 커튼 두 번째 손님. 하루를 여는 새소리를 들으며 개운하게 맞는 아침. 따사로운 햇살에도 꽤 쌀쌀한 날이었다. 이제 막 눈을 뜬 오슬로는 체크무늬 잠옷 위에 도톰한 체크무늬 가디건을 걸치고는 곧장 주방으로 갔다. 며칠 전 달빛 시장에서 황기, 생강, 대추 등을 왕창 사온 오슬로는 쌍화탕을 잔뜩 끓여두었다. 답답하고 쓰린 현실로 고통받아 불면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 꿈에서라도 그 고민이 감기가 날아가듯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감기에는 역시 쌍화탕만한 것이 없다. 수제 쌍화탕은 초승달 로고를 새긴 병에 담아 가게를 나서는 손님들에게 하나씩 선물할 생각이었다. 잠에서 덜 깬 눈을 비비며 식혀두었던 쌍화탕을 한 입 맛본 오슬로는 만족한 얼굴로 개운하게 기지개를 폈다.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요. 웬일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자자가 큰 눈을 깜빡이며 훌쩍 날아 오슬로 곁으로 왔다. 오늘도 손님을 많이 받아야지. 가게에 점점 더 손님이 느는 것 같아서 큰일이야. 매일 조느라 뻐근해진 목을 천천히 돌리며 그가 대답했다. 날이 갈수록 꿀잠 선물 가게를 찾는 손님이 늘었다. 오슬로는 반가우면서도 불안했다. 사람들의 걱정과 고민, 불안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말이다. 손님들에게 양질의 꿀잠을 선물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 잠들었던 그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뜰 수 있었다. 평소보다 빠르게 오픈 준비를 시작했다. 꿀이 충분한지 확인했고 꿀잠 아이템들이 보관된 진열장도 닦았다. 은은한 달빛이 꿀잠 선물 가게를 휘감았다. 오슬로의 마음을 읽은 자자도 앞마당에 나가 밤사이 바람이 놓고 간 나뭇잎들을 쓸었다. 자자는 며칠 전 내린 비로 물때가 낀 유리 통장에 세정제를 꼼꼼하게 뿌렸다. 단단한 발톱으로 마른 걸레를 꽉 잡고는 유리창을 닦았다. 꿀잠 선물 가게는 묵은 때를 벗어 빛이 났다. 향긋한 쌍화탕 향까지 맴돌아 한층 더 쾌적하고 아늑했다. 햇살이 따사롭게 내려올 무렵 가게 앞 간판은 클로즈에서 오픈으로 바뀌었다. 자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딸랑 문이 열리며 오늘의 첫 손님이 들어왔다. 짧은 갈색 단발머리에 흰색과 파랑색이 섞인 가디건을 입고 그 위에 도톰한 코트를 걸친 크로스백을 맨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손님이었다. 추웠는지 볼이 발그레했다. 저 꿀잠 선물 가게를 찾아왔는데요. 그녀는 처음 방문한 손님들이 의뢰 그렇듯 주위를 휘휘 둘러보았다. 꿀잠 선물 가게는 낮이든 밤이든 은은한 달빛이 감돌았기에 방문한 손님들은 홀린 듯 가게를 둘러보곤 했다. 잘 찾아오셨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손님이 오기 직전 일할 때 입는 체크무늬 셔츠로 갈아입은 슬로가 웃는 얼굴로 말했다. 잠옷 차림이 아니라 다행이라며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이 분명했다. 손님은 오슬로가 손짓한 의자로 걸어가며 자자를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이 부엉이는 저희 가게의 든든한 조수이자 제 가족인 자자입니다. 곧 웰컴티를 가져다 줄 거예요. 손님의 신기하다는 듯한 표정을 본 오슬로가 먼저 자자를 소개했다. 자자는 달고 맛있는 꿀로 만든 차를 손님에게 가져다 주었다. 와, 부엉이가 꿀차를 타주다니. 정말 신기해요. 저는 이 마을이 처음이에요. 아침 일찍부터 버스를 타고 아무 데서나 내려서 정처 없이 걷다가 이 동네에 도착했어요. 처음 온 곳이지만 마음에 쏙 들어요. 한적하고 길거리의 사람들도 왠지 편안해 보여요. 실은 제가 요새 통 잠을 못 자서 마을을 구경하다가 우연히 꿀잠 선물 가게 전단을 봤는데
가게에서 도움을 받으면 잘 잘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찾아왔어요. 그녀의 마음은 긴장보다는 호기심으로 가득 찬 것 같았다. 여자는 끊임없이 말을 하며 오슬로의 어깨에 올라가 있는 자자를 쓰다듬기도 하고 가게의 맴도는 오로라 같은 기운을 느껴보려는 듯 손을 휘적휘적 젓기도 했다.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좋겠네요. 여기 마법의 꿀차를 드릴게요. 차를 마시고 나면 잠이 솔솔 올 거예요. 잠깐 주무시는 동안 자자가 손님의 꿈속에 들어갈 겁니다. 저도 꿈속 장면을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러나 손님의 무의식은 저희가 볼 수 없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꿈에서 영영 깨지 않는다거나 할 일도 없고요. 사실 꿀차에는 아무런 마법의 효능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걸 꾹 누르며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하는 오슬로였다. 꿈속을 봐야만 꼭 맞는 꿀잠 아이템을 추천해드릴 수 있다고도 말해야죠. 자자가 슬로의 귀에 대고 말했다. 손님은 알아들을 수 없는 부엉이의 말을 들은 오슬로는 서둘러 덧붙였다. 꿈속에서 불면의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나면 제가 손님을 위한 꿀잠 아이템을 추천해 드릴게요. 제가 깜빡하니 자자가 챙겨주었네요. 방금 부엉이가 말을 했다고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 정말이지 신기한 가게예요. 그럼 웰컴티 잘 마시겠습니다. 향긋한 냄새가 나서 얼른 마셔보고 싶어요. 여자는 꿀차를 마시며 어제 한숨도 못 자서 피곤하다는 이야기를 하다 이내 말끝을 흐렸다. 꿀잠 선물 가게에 머무는 순간만큼은 고민과 걱정이 싹 사라진 듯 그녀는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었다. 슬로의 어깨에 있던 자자가 여자의 머리맡으로 날아갔다. 다녀오겠습니다. 부엉이 안대로 같이 지켜봐 주세요. 자자가 손님의 머리에 자신의 머리를 맞대며 말했다. 오슬로도 자자의 날개 쪽지를 톡톡 두드려주고는 안락 의자의 자리를 잡았다. 자자가 손님의 머리와 자신의 머리를 맞댄 바로 그 순간 부엉이의 눈이 밤하늘처럼 깜깜해졌다. 그 까만 하늘에는 오로라가 너울거렸다. 오슬로도 편안한 자세로 누워 부엉이 안대를 썼다. 망토를 두른 자자의 영혼이 꿈속으로 훨훨 날아가는 모습을 지켜볼 차례였다. 손님의 꿈속은 색으로 따지면 파스텔 핑크에 가까웠다. 군데군데 회색 먹구름이 끼어 얼룩덜룩했지만 그래도 여자의 꿈은 따뜻하고 보드라웠다. 그녀는 짝사랑 중이었다. 여자의 꿈속에는 그 남자의 얼굴이 붕붕 떠다녔고 마음은 하루 종일 요동쳤다. 좋아하는 마음은 넘칠 것 같지만 무턱대고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오랜 친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걱정, 고백을 거절당하면 자신이 큰 상처를 받을 것 같다는 두려움, 그와 동시에 자꾸만 커져가는 설렘으로 뒤척이다 보면 제대로 잠들지 못한 채 밤을 보내게 되었다. 자자는 망토를 매만지고 손님의 꿈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하나의 장면이 두둥실 떠올랐다. 주말에 뭐하냐? 여자의 마음은 남자의 말 한마디에 크게 흔들렸다. 예전이라면 편하게 대답했을 물음에 온갖 번잡한 생각이 뒤엉켰다. 나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 휴일을 같이 보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새로 생긴 카페에 가보자고 할까? 아니야, 갑자기 만나자고 하면 거절할지도 몰라. 여자의 꿈속 생각들은 말풍선 모양으로 둥실둥실 떠올랐다. 부엉이 안대를 쓴 오슬로도 이 순간을 함께 지켜보고 있었다. 여자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도 자꾸 생각나는 그의 얼굴 때문에 힘들어했다. 지금 뭐해? 밥은 먹었어? 그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들이 많았지만 선뜻 먼저 연락하기가 어려웠다.
예전에는 별뜻 없는 연락을 자주 했는데 좋아하는 마음이 커진 뒤에는 가벼운 문자 한 통 보내는 것도 어려워졌다. 전화나 문자를 할까 말까, 주말에 어디 놀러 가자고 할까 말까 망설이기만 하다가 결국 주말을 다 날리기도 했다. 우연히 마주칠 것 같은 동네 곳곳을 서성이기도 했다. 기억의 파편들이 울컥울컥 밀려왔다. 자자는 그중 한 조각을 만났다. 안녕, 여기서 이렇게 만나네. 그가 올린 SNS 게시물을 보고 그의 동네 도서관으로 찾아간 그녀는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연기했다. 오랜만이다. 나는 친구랑 공부하러 왔어. 곧 학교 시험이거든. 그런데 너는 이 동네 살지도 않으면서 여기까지 왔어? 남자는 진심으로 반가워했다. 그날 그녀는 그의 반응에 기분이 좋아 종일 배시시 웃는 자신을 발견했다. 자자는 짝사랑이 시작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조금 더 꿈속에 머물기로 했다. 둘은 꽤 오랜 사이였다. 어릴 때 만난 그들은 짓궂은 장난도 많이 칠 정도로 가까웠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그녀는 그가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의 대학교 동기들과 선배들이 신경 쓰였고 그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졌다. 자려고 눈을 감으면 고백하고 싶은 마음과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서로 다투었다. 고민이 깊어질수록 그의 얼굴은 더 선명히 떠올랐다. 새벽 내내 불면에 시달리던 여자는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하고 아침 일찍부터 그의 동네를 돌아다니기도 했다. 답답한 마음에 아무 버스에 올라 떠돌아다니는 여자의 모습도 보였다. 발길 닿는 대로 가본 동네에서 여자는 불면을 해결해드려요. 웰컴티는 꿀차입니다. 라는 문구가 크게 적힌 전단을 보게 되었다. 고개를 들자 그 앞에 마법처럼 꿀잠 선물 가게가 있었다. 여자는 홀린 듯 꿀잠 선물 가게로 걸음을 옮겼다. 전단은 꽤 오래전에 만든 건데 아직도 저기 붙어있네. 꿀잠 선물 가게는 손님들이 몇 번이고 다시 찾는 가게이기도 했다. 전단은 꿀잠 선물 가게가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승진에 대한 욕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며 찾아왔던 회사원 손님이 만들어준 것이다. 이제는 달콤한 잠을 푹 잘 수 있게 되었다고. 이후에 다시 찾아와 고맙다며 만들어준 일종의 답례품이었다. 오슬로는 홍보물까지 만들지는 않아도 괜찮다며 거절했지만 고마움을 표현하려는 누군가의 마음을 계속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 전단이 이번 손님에게 가닿다니 또 한 번 인연의 소중함과 신비함을 느끼는 자자였다. 자자는 다시 한번 손님이 짝사랑에 빠지게 된 계기가 있을지 찾아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꿈을 오래 깊게 살펴보아도 사랑에 빠진 특별한 계기는 없어 보였다. 그는 그녀에게 그저 봄비처럼 천천히 스며든 것이었다. 생각을 끝마친 자자는 꿈속에서 살그머니 나왔다. 눈이 감해지도록 찾아봤는데 아무리 봐도 특별한 계기가 없더라고요.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자는 오슬로에게 말했다. 눈이 감해졌다고? 무슨 일 있었니, 자자야? 열심히 찾아봤다는 뜻이에요. 속담이나 관용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고용주이자 가족에게 그 뜻을 자주 설명해주는 자자였다. 그래, 맞아. 사랑에 빠진 특별한 계기는 없어 보였어. 그래서 더 고민이 많을 거야. 조수부엉이가 꿈에서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깨어난 손님은 멋쩍은지 살짝 웃었다. 생각보다 많이 잔 것 같네요. 꿀차 덕분인가. 오랜만에 아무 걱정이나 고민 없이 잠든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손님께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을 추천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시죠. 이미 진열장 가까이에 서 있던 오슬로가 말했다. 선장을 멍하니 응시하던 손님은
가게 한쪽에 가득 진열된 물건들로 시선을 돌렸다. 진열장 옆에는 커다란 아이템들을 정리해두는 보관 창고가 있었다. 슬로는 창고로 들어가 봉으로 고정된 커튼들을 잠시 바라보았다. 커튼들이 늘어선 곳에는 달이 머물다 간 듯 노랗고 따스한 빛이 은은하게 감돌았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붉은 사막 커튼, 노을빛을 받은 바다 위로 부서지는 윤색 커튼, 황량한 사막이 품은 작은 오아시스 커튼. 손수 만든 가지각색의 커튼 앞에서 잠시 고민하던 슬로는 눈이 내리는 풍경이 그려진 커튼을 골랐다. 커튼은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맞추어 흩날릴 것 같은 가벼운 소재였다. 빛나는 은색 같기도 하고 다시 보면 햇살을 닮은 투명한 색인 것 같기도 했다. 커튼은 쓸쓸하면서도 아름다운 겨울의 한 장면을 담고 있었다. 손님은 달빛이 감도는 커튼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천은 커튼을 추천해 드릴게요. 커튼을 치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밖에 눈이 내리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열뜬 마음이 조금씩 식을 것이고 지금보다 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겁니다. 오슬로는 고운 첫눈 커튼을 그녀에게 건넸다. 사실 손님에게 말하지 않은 효능이 한 가지 더 있었다. 당사자가 알게 될 경우 사라질 수도 있는 효능이었기에 슬로는 말을 아꼈다. 첫눈이 오는 날엔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이 커튼도 사랑을 이루어주나요? 자자도 궁금했는지 오슬로의 어깨에 올라 살며시 물었다. 오슬로는 기다려보라며 살짝 웃었다. 부엉이도 궁금하다고. 자자는 바로 답을 듣지 못해 심술이 났다. 구리가 삐죽 더 나왔다. 그런데 물건을 받은 손님의 표정이 미묘했다. 속으로 이 물건이 과연 도움이 될까 생각할지도 몰랐다. 꿀잠 아이템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아이템을 받아든 손님 대부분이 처음에는 걱정하곤 하죠. 그래도 속는 셈 치고 한번 사용해보시면 조금 느리더라도 확실히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당연히 커다랗던 감정이 한순간에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고 고민도 한순간에 없어지진 않겠지만요. 제 마음이 조금은 식을 수 있다면 좋겠네요. 짝사랑에 들켰다는 걸 깨달은 손님의 볼이 발그레해졌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실은 이 가게에 오고 난 뒤로 왠지 나른하고 졸렸거든요. 집에 가서 한숨 자고 싶어요. 이미 푹 자고 일어나긴 했지만요. 집에 가서는 커튼을 달고 잠을 청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손님은 꿀잠 아이템의 값을 지불했다. 평온해진 얼굴로 가게를 나서는 그녀를 배웅한 뒤 자자는 슬로의 어깨에 앉은 채 날개를 활짝 펼쳤다. 아저씨, 얼른 얘기해주세요. 첫눈 오는 날에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첫눈 커튼도 정말 사랑을 이루어주나요?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 자자 너에게만 몰래 얘기해주는 첫눈 커튼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데 오슬로의 말을 들은 자자의 큰 눈이 더욱 동그래졌다. 얼른 말해달라는 듯 발톱으로 오슬로의 어깨를 콕콕 찍었다. 첫눈이 내리는 걸 보면 설레고 기분이 좋잖아. 그 감정이 향기로 변해서 잠든 손님의 몸에 스며들 거야. 그 향기를 맡은 사람은 기분이 좋은 순간마다 이 손님을 떠올리게 될지도 몰라. 짝사랑을 이루어준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손님을 기분 좋은 향으로 기억하게 될 건 분명해. 또 다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오슬로의 이야기를 들은 자자는 한껏 나와있던 부리를 쏙 집어넣었다. 신기해요. 저희도 오늘은 커튼을 바꿔 달아볼까요? 어떤 향이 날지 궁금하거든요. 유리 통창으로 파스텔 톤의 하늘이 잠시 나타났다 사라졌다.